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의 해부학적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코 수술이 유독 재수술이 많고 흔히들 코 수술은 두세 번 해야 원하는 모양을 갖는다, 이런 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단순히 해부학적인 원인이나 어떤 수술 방법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원인이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해부학적 어떤 접근을 통해서 동양인에서 이루어지는 코 수술의 어떤 모습, 형태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의 단점, 그리고 재수술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금은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를 통한 해부학적 접근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환자의 CT 이미지에서 피부 음영과 공기 음영, 에어웨이 음영을 따고 또 뼈의 음영을, 이 세 가지를 다 중첩한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해부학 교과서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네터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뼈의 모습과 코를 구성하는 연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넓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흔히들 어퍼라테랄 카틀리지라고 이제 요새는 많이들 말을 하고요. 이 책에서는 라테랄 프로세스 오브 septal nasal cartilage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퍼라테랄 카틀리지라고 하고, 요 가운데 있는 거를 septal cartilage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이 알라 카틀리지 또는 로어라테랄 카틀리지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연골이 코끝의 기둥, 뼈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연골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서양인들의 모식도거든요. 서양인들은 굉장히 크고 튼실한 연골을 가지고 있지만, 동양인에서는 사실 이렇게 작고 이쪽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에 이런 갭이, 약간 높이차가, 단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고 또 구글링이나 여러 이미지에서 모식도를 그려놓을 때, 코의 아나토미를,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서양인의 코고, 동양인의 코에서는 어퍼라테랄 카틀리지가 좀 더 밑으로 꺼져 있고, 로어라테랄 카틀리지는 작고 얇으면서 조금 이 형태는 비슷하나 조금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이 CT 음영에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공기 음영과 실제 뼈의 음영을 통해서 어퍼라테랄 카틀리지가 이렇게 있겠구나 하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의 모습도 이렇게 관찰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형물이 삽입된 환자의 CT 이미지를 앞선 이미지랑 같이 보면요,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있는 모습도 보이고, 코끝에 이렇게 연골이 노란색 화살표로 보이는 연골이나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음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또 로어라테랄 카틀리지도 음영이 이렇게 보이고, 어퍼라테랄 카틀리지도 이렇게 음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보형물만 따로 떼서 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강조해 본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실리콘이 좀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이 빈 공간이 생기게 돼서, 실리콘 보형물은 그나마 여기가 처지고 휘어지는 느낌이 좀 덜하지만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지고요.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도 약간은 휘어지는 모습을 실제 눈으로 CT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본 모습에서도 이 해부학적 구조에서 보는 이 로어라테랄 카틀리지가 알라 카틀리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음영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음영을 통해서 3차원적으로 CT로 또는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환자의 연골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또 보형물이 제 위치에 삽입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실제 수술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 예를 3D 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모양을 이제 본 모습인데요. 내잘 본 쪽으로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 그 다음에 내잘 팁 부위에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끝까지 연골을, 그러니까 실리콘 보형물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쪽 처리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오목하게 패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보형물만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구축이 생기거나 해서 코끝이 들리는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코끝이 들리면 실리콘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피부를 누르게 되고 밀게 되고, 그래서 이 피부가 딸려 올라가면서 실리콘과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쪽 피부에서 얇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모델링은 그러니까 뼈와 내잘 에어웨이를 통해서
내잘 뮤코자와 연골을 이렇게 추측해서 그려본 그림이고요. 이건 보형물은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이 L자형 실리콘이라고 해서 콧등부터 코끝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있고 코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스트럿까지 이렇게 L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보형물의 모습이고요. 정면에서 잘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코끝에 그 로라테랄 카틸리지 사이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다 보니 약간 이 부위에서 뜨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이 내잘 험프 쪽이 조금 남는 이런 모습도 볼록한 모습도 보이고요. 코끝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코끝 수술이 잘 안 되고 이쪽에 그 비어 있는 공간이 볼륨이 잘 채워지지 못하면 피부가 구축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실리콘 끝이 코끝 피부와 자꾸 맞닿고 실리콘은 가만히 있는데 피부는 자꾸 위로 끌려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L자형 보형물의 예입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코 보형물이 내잘 도좀 쪽과 이렇게 코끝, 그러니까 어퍼라테랄, 로라테랄 카틸리지 정션 부위를 지나서 이렇게 일자로 들어간 예입니다. 실제 디자인 위치보다는 약간은 좀 밑으로 내려온 양상인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진 모습이고요. 로라테랄 카틸리지, 다시 말하면 코끝 연골에 대한 수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쪽 험프 부위에서도 약간 뜨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이쪽 부위에서도 아마도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이쪽에 실리콘이 이렇게 밀면서 로라테랄 카틸리지가 약간 눌리는 듯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도 흔히 관찰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션 부위가 이렇게 오목하게 이제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도 이 모습을 보면서는 이 환자는 짧은 코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수술이 조작이 되었고 이쪽 부분에 뭐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를 위한 연골 이식이나 아니면 세탈 카틸리지 익스텐션 그라프트가 된 모습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로어라테랄 카틸리지는 여기가 불룩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정션 부위에서 오목한 거에 피클을 이루고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가 오목한 경우는 내잘 팁 수술을 위해서 어떤 알라 조작을 통해서 로어라테랄 카틸리지를 이렇게 조작을 통해서 수처를 통해서 또는 septalis 이 경우 역시 콧등에는 실리콘이 사용되었고 이 컨투어를 나타내게 되고 이 로어라테랄 카틸리지와 어퍼라테랄 카틸리지 이 부위가 약간 끊긴 듯한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어라테랄 카틸리지가 코끝에서 모이고 이쪽에서 분리가 되면서 길이 연장이 아무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 만약에 여기서 적절하게 볼륨이 채워지거나 뭐 이식을 통하거나 어떤 연골이나 어떤 것들로 적절히 이 볼륨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저스트 그냥 흉살로만 차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길이 연장을 한 수술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구축이 발생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코끝에 실리콘이 적절하게 삽입된 예로 생각이 됩니다. 로라테랄 카틸리지의 대칭성도 어느 정도 있고 어퍼라테랄 카틸리지와 로라테랄 정션 부위에서의 이 부분도 그렇게 갭이 크지 않고요. 또 내잘봉과 어떤 보형물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조금 아쉽다면 연골이 이제 내잘 코끝은 이렇게 실리콘이 코끝까지 오게 되면은 코끝 높이를 만들 때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면 이쪽 피부가 좀 얇아지면서 뚫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형물 삽입은 이 정션 부위 정도나 이 정션 로라테랄과 어퍼라테랄 정션의 중간 부위까지만 이 부분까지만 오는 게 일반적인데 약간 코끝까지 이렇게 보형물이 온 경우에 피부가 텐션을 받아서 얇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대칭적으로 잘 삽입이 되어 있고 중심 라인이 잘 맞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도 보형물 면과 이렇게 뼈와 연골면이 잘 맞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코끝에는 늑연골을 사용해서 이렇게
늑연골을 사용해서 길이를 연장하고 높이를 만든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파랗게 코끝에 보이는 것은 늑연골에서 이렇게 석회화된 부분이 이렇게 CT상에서 음영이 보여서 만들어진 음영이고요. 그 다음에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가 이렇게 분리된 모습은 길이 연장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징적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실리콘 보형물이 콧대, 네이지온 부위, 이 부위부터 시작하지 않고 약간 아래쪽에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콧대의 높이는 적절한데 반해서 이쪽 코 아래쪽 하부에서 높이가 부족해서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우 역시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게 약간 뜨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중심선에서 약간 좌측으로 편향된 이런 보형물의 위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이 경우 역시 콧등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사용되었고 코끝에는 아마도 이렇게 쪼가리 같은 파란색이 음영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기증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이나 아니면 본인 자가 늑연골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라 카틀리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의 모습이 우측과 좌측이 이렇게 대칭성이 깨진 것으로 봐서는 반복적인 재수술로 인해서 로어라테랄 카틀리지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아서 생긴 모습이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이쪽은 불룩한데 반해서 이쪽은 이렇게 꺼져 있는 걸로 봐서는 비대칭도 어느 정도 심한 재수술을 많이 받았던 환자로 추측이 되고요. 실리콘 보형물은 대부분 굉장히 잘 들어있는 모습이고 이 옆에서 보실 때도 이 부분에 어떤 조작이 잘 가해지지 않았다면 이쪽에서 구축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전 받은 수술과 실제로 볼 수 없는 이 코 안쪽 상황을 어떤 연골의 위치나 어떤 연골의 형태들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모델링 또는 이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는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정면에서 보시면 약간 실리콘이 왼쪽으로 삐뚤어진 듯이 보이고 코의 위치도 약간 오른쪽이 위에 있고 왼쪽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계속 강조드리는 이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의 모습이 이렇게 오목하게 패인 이 부분이 비어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실리콘이 한 조각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잘 도즘 쪽에서 끝쪽에서도 실리콘이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해서 정확하게 뼈의 곡선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빈 부분이 공간이 떠서 실리콘 한 장을 잘라서 살짝 얹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틀어지는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지는 모습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이쪽에 연골 부위가 조금 주저앉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요. 길이 연장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반복되는 수술이었는지 이렇게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의 곡선이 이렇게 연결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약간 끊어진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뼈의 곡면을 우리가 겉에서 보고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쪽 면은 사실 정확히 볼 수는 없거든요.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형물을 넣었을 때 잘 위치했는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수술자의 감에 의해서 이 보형물을 깎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술의 결과가 많이 좌우되는 듯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뼈의 곡면에 정확하게 맞는 보형물 디자인이 뭐 이렇게 뼈와 맞지 않아서 들뜨는 현상이나 또는 휘는 현상 또는 이쪽에 공간이 뜨면서 생기는 구축 또는 변형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3D 모델링과 CT를 통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정확한 보형물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CT에서 에어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septal 카틀리지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CT를 통해서 에어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피부의 음영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보형물의 양을, 형태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형물을 디자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